한마디로 어린 한치죠. 어린 한치 많이 잡아먹으면 오적자원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왜 저번에 총알 오징어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총알 한치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문의가 왔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녕하세요, 입질의 촉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총알 오징어 사태 이후로 최근에 또 총알 한치라는 게 또 많이 판매가 되는데 이거 먹어도 괜찮냐라는 그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제가 직접 구매를 해봤습니다. 방금 도착한 택배입니다. 500g짜리 2팩 총 1kg을 구매했고 16,900원, 그러니까 500g짜리 이 한 팩이 한 8,400원 정도네요. 일단은 제가 구매한 것은요, 금냉이니까 이 안에 이제 내장도 신선하게 살아있겠죠. 그래서 통찜으로 먹는 그런 용도입니다. 일단 여러분, 그 한치하고 오징어의 차이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오징어는 오징어지 한치가 도대체 뭐냐, 치자 들어가니까 물고기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자면 오징어도 종류가 여러 개입니다. 우리가 먹는 오징어가 표준명으로는 살 오징어라는 종이 되겠고, 한치라고 부르는 것은 또 다른 오징어 종류입니다.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살 오징어, 창오징어 같은 종류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한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오징어와는 조금 다른 오징어의 한 종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예속담이 이런 게 있잖아요. 한치가 쌀밥이면 오징어는 보리밥이다. 그만큼 한치가 오징어보다 더 맛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실제로도 한치라고 한다면 보통 화살 오징어나 창오징어 이 두 종류를 가리키거든요. 근데 얘들 실제로 먹어보면 뭔가 회로 먹었을 때도 조금 더 단맛이 도드라지고, 쪘을 때는 우리가 기존에 먹던 오징어보다 좀 더 야들야들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 오징어보다는 한치가 조금 더 한 수 위 고급 오징어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총알 한치라고 판매되는 것들, 한마디로 어린 한치죠. 어린 한치 많이 잡아먹으면 오적자원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왜 저번에 총알 오징어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총알 한치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문의가 왔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 총알 한치는 먹어도 됩니다. 우리가 먹는 수산물이 과연 지속 가능한 어업을 통해서 잡힌 수산물인지를, 행여나 이게 불법 포획물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판단하는데 최소한의 어떤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제가 이 설명을 통해서 좀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금 판매되고 있는 금냉 총알 한치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원양산 또는 수입산이 있고요. 근데 제가 구매한 것은 원양산이 되겠습니다. 원양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바다가 아닌 타국의 바다에서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령에 영향을 받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건 상관이 없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총알 한치라고 검색을 하면은 또 국산이 판매가 됩니다. 손바닥 사이즈보다 작은 아주 어린 한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또 대거 유통이 돼서 총알 한치라고 판매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국산 같은 경우는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분들이 좀 혼란 느끼실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먹으면 안 된다라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징어 같은 경우는 총알 오징어가 한때 이슈가 됐을 때 이게 이제 금지체장이 새로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외투막 길이라고 하죠. 다리를 뺀 몸통 길이가 총 15cm를 넘지 못하면 그거는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징어 금지체장이 분명하게 설정이 되어 있고 어민들은 그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거꾸로 오징어가 15cm가 넘어가면 총알 오징어라고 이름을 붙여서 팔아도 되냐? 팔아도 됩니다. 왜냐면은 법적인 근거가 15cm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은 팔아도 되고, 그 앞에 총알이 붙든 뭐를 붙이든 그거는 이제 마케팅 용어잖아요. 사실은 이게 오징어 새끼인 줄 모르고 많이 소비를 해왔었어요. 한 수산업체가 최초에 이거를 총알 오징어라는 이름을 붙여서 판매를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죠. 그 이후로 또 많은 업체들이 어린 오징어를 총알 오징어라고 부르면서 판매가 됐던 것이 시초가 됐죠. 그러니까 총알 문어가 나오고 지금은 또 총알 한치라는 이름이 나온 거잖아요. 오징어는 그런데 한치 같은 경우는 아직 금지체장이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만한 한치 새끼를 잡아먹어도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께 우리가 먹는 수산물이 과연 이제 지속 가능한 수산물인지, 이게 불법 포획물인지 먹어도 되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바로 수산자원관리법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지정을 하고요. 오징어는 15cm 몸통 길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한치는 현재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산으로만 따지면 작은 한치를 잡아먹더라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팔아도 되고 유통해도 되면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은 그런데 그래도 찝찝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치어 그래도 이거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것이 뭔가요? 특히 우리 바다의 이 어자원이 줄어드는 것, 이걸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궁극적인 목표는 어자원의 개체수를 유지하면서 우리 후손 대대 먹거리를 유지시키는 것. 자, 그렇다면 치어를 잡아먹는 것이 어자원의 순환에 얼마나 악영향을 줄까요? 청알 오징어 같은 경우는요, 엄밀히 말하면 치어를 잡아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애초에 치어가 되기 이전에 알도 먹으면 안 되고, 우리 그 잔멸치 볶음 먹잖아요. 이것도 먹으면 안 돼요. 잔멸치 볶음 먹은 지 1, 20년? 훨씬 오래전부터 우리가 이렇게 먹어왔잖아요. 우리 도루묵 알 많이 먹고, 특히 명란젓, 명란이라는 것이 명태 알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일본이죠. 우리나라의 앞바다에 명태가 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지금 그 명란을 미국이나 러시아산으로 수입해다 먹잖아요. 또 그러면 미국과 러시아는 그 많은 알배기 명태를 이렇게 잡아들이는데도 어자원이 계속해서 순환이 되고 있고, 알을 먹고 멸종이 될 거였으면, 치어를 먹고 멸종이 되었으면 진작에 멸치는 멸종이 됐어야 되고 명태도 멸종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치어를 잡아먹는 것 그 자체가, 알을 잡아먹는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이 청어로 오징어가 문제가 됐던 것은 치어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치어 잡이에 집중이 됐기 때문입니다. 청어로 오징어가 유행처럼 번지고 그것이 맛있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이 수요를 메꾸기 위해서는 공급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민들이 평소에 잡는 양보다 더 많이 잡아야 한단 말이에요. 어민들이 한마디로 이 경쟁적으로 오징어 새끼를 잡는데 혈안이 된 겁니다. 이게 돈이 되는 산업이니까. 모름지기 그 해당 산업이 가열이 되면 많은 업체들이 달라붙으면서 서로 잡아가려고 해요. 선을 넘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불법 포획입니다. 무분별하게 여러 척의 어선들이 밤에 그 강력한 빛을 쏘아대면서, 오징어는 특히 밤에 이 빛을 보면은 정신 못 차리고 수면 위로 달려들게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수천, 수만 마리 엄청난 양의 오징어들을 그물로 싹쓸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제가 항상 누누이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알을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치어를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다만 그것을 엄청나게 남획했을 때 비로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적당히 잡아먹기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중요한 것은 양, 남획이 됐을 때 과연 이것이 해당 어종의 종족 번식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게 포인트가 된 것이고, 청알 오징어 같은 경우는 사실 어민들은 아실 겁니다. 청알 오징어란 말이 있기 전에는 우리 어린 오징어를 보통은 화살촉 오징어라고 불렀어요. 화살 오징어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만 잡으려고 혈안이 된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잡았을 때 그 그물에 딸려 들어온 것을 부수 어획물이라고 합니다. 혼액물인 거죠. 그런 것들을 잡아다가 70년대, 80년대 그때부터 우리는 새끼 오징어 많이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어촌에 계신 분들은 그 새끼 오징어가 야들야들하고 싱싱할 때는 통찜으로 내장째 먹으면 별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도시로 번지면서 전 국민적으로 많이 붐이 일어나게 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칼을 빼들었잖아요. 해양수산부에서 몇 년 전에 이 오징어의 금지체장을 15cm로 정해놓은 겁니다. 예외적으로 혼액물에 한해서는 유통을 할 수 있게. 왜냐면 그물코에 껴서 있는 거 그거 방생해봐야 그래도 못 살아요. 죽어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래도 어민들 소득 보존에 쓰는 게 합리적이니까 그런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일이 생길 때는 그 해당 종의 수명, 번식력, 산란 주기, 산란량, 생존율, 더 나아가서 어획량의 추이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당 생물종의 금어기를 지정합니다. 금어기가 한마디로 알이 가득 뱄을 때 이 기간 동안은 잡지 마, 이렇게 제한해 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커터제라고, 지금 현재 고등어는 커터제 시행하고 있죠.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얼마 이상 못 잡게,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게 러시아, 노르웨이,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그 명란을 엄청나게 수입해서 먹어도, 일본이 명란을 그렇게 많이 먹어도 명태 자원이 주지 않는 이유는 그 커터제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면 커터제가 됐든 금어기가 됐든 지정을 해서 잡는 양을 제한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새끼를 잡아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 생선이 한 번 알을 방사했을 때 1만 개의 알을 낳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차피 그 중에서 90%는 양육 방식에 의해서 그 알이 잡아먹힙니다. 그 나머지 10%도 안 됩니다. 그 안 되는 양이 부화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새끼들이 전부 온전히 클까요? 그 중에서 또 90% 이상은 자라는 과정에서 또 잡아먹히고, 자, 결국에 거기에 인간이 한 스푼을 뜨는 겁니다. 10%
100%의 치어 중에서 5% 정도는 인간이 잡아먹는다고 칩시다. 그럼 나머지 5%가 살아서 성체가 되고 번식을 해야 되는데 청어로 오징어 같은 경우는 인간이 5%그 이상을 잡아버리니까 이게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새끼를 잡아먹지 않는 것이 자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치어를 잡아먹지 않는 것보다는 알배기 어미 한 마리를 잡아먹지 않음으로써 자원 보호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새끼 1톤을 그물로 잡아먹는 것보다는 알배기를 1톤을 잡아먹으면 그것으로 인한 어마어마한 미래 자원이 손실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정한 것이 바로 금어기고, 이 같은 금어기라도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해당 생물종이 산란 주기가 빠르다. 예를 들어서 1년생이다. 단년생이면 알 낳고 죽는 그 순환 과정이 1년 만에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쭈꾸미가 알 뵐 때 보통 마리당 300마리, 400마리씩 알을 낳습니다. 어미 한 마리, 알뱅이 한 마리 안 잡으면 400마리를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요. 근데 문제는 얘들이 1년생밖에 안 된다는 거. 1년 만에 다시 또 알이 찹니다. 또 산란을 하고. 그러니까 식당으로 치면 회전율이 빠른 거예요. 반면에 대게 같은 경우는 알을 배기까지 무려 7년이나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잡아먹히면 자원에 굉장히 악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암컷은 물론이고 알배기는 아예 연중 금지가 되는 거고, 쭈꾸미 같은 경우는 5월 중순에서 한 8월 정도까지 금어기로 지정이 된 건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배기 쭈꾸미가 매년 식탁에 오를 수 있는 이유가 단년생, 한마디로 생체 순환 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서 같은 알배기라 하더라도 이 녀석들이 뭐 수명이 얼마인지 번식력이 얼마인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어나 알을 먹으면 돼 안 돼라고 단답형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당 종마다 다 그때마다 다 달라요입니다. 그리고 한치 같은 경우는요, 얘는 이제 어차피 원양사니까 상관이 없는데, 국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한치 자원이 그렇게 썩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남쪽에서 여름만 되면 리필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또 그만큼 한치를 선호하고 또 많이 잡아먹습니다. 낚시로도 많이 잡죠.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많이 말려서 먹죠. 그러다 보니까 한치 자원도 갈수록 줄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린 한치를 과연 이렇게 잡아먹는 것이 타당할까 대한 논란이 아마 당분간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국산 총알 한치를 막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그것만 잡아들인 거라고 보기보다는 아마 혼액물이기 때문에 새끼만 잡히는 것이고, 그것들을 하나 모아다가 총알 한치라고 이렇게 판매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총알 오징어만큼 히트를 쳐서 입소문이 났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먹게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총알 오징어 꼴이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국산 한치에 대해서 금지체장을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봅니다. 어찌됐든 제가 이전에 오징어 통째 한번 먹었잖아요. 그걸 한번 비교 한번 해보고 여러분께 맛에 대해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총알 맞네. 총알 사이즈. 통째 살짝 뿌려서 완성하겠습니다. 자, 원양산 금냉 총알 한치 통찜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르면은 이게 이제 오징어 내장인데 간채장이라고 하는 것이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징어랑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징어는 간채장이 굉장히 누렇습니다. 그 누런 걸 사람들이 자꾸 똥이라고 하는데 똥 아니에요. 간채장입니다. 우리 꽃게 내장 있죠. 게장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간채장입니다. 새우 머리에 있는 내장, 그것도 간채장입니다. 그래서 간채장이 맛있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소스로도 쓰고 하는데, 그래서 오징어 통찜은 조금 뭔가 녹진하고 구수한 맛이 난다면 한치는 이 간채장이 하얗습니다. 한치의 이 내장은 담백한 이 오징어의 꾸리꾸리하고 그 녹진한 맛보다는 초심자들한테 좀 더 낫겠더라고요. 먹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와사비 살짝 이렇게 더 묻혀갖고, 한치를 좋아하는 이유가 오징어보다 야들야들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치는 국산 한치의 한해서라고. 국산 한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창오징어, 개살기이까, 화살오징어, 야리이까. 얘는 지금 대서양에서 잡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네 그 제주도에서 잡히는 청오징어랑 닮았는데 이건 뭐 같은 종인지 아니면 조금 다른 종인지는 이렇게 봐서는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죠. 한치랑 비슷합니다, 맛이. 내장도 그 우리네 한치처럼 내장이 하얀 게 거의 창오징어랑 판박이네요. 근데 맛은 제가 생각했던 그 야들야들한 그 연한 느낌이 아니라 냉동을 한번 거쳤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살짝 뻑뻑한 건 아닌데 촉촉함이 좀 덜하다랄까요? 수분이 아마 유출이 돼서 그런 거겠죠, 냉동을 하면서. 냉동 기간에 따라 또 다를 것이고, 물론 생물한치 되게 비싸죠. 그래서 이 가격에 먹는 건데, 그래서 싱싱하고 여전히 내장도 먹을만한데 생물한치 찜과는 비교할 수 없다. 깻잎에다가 고추 하나 딱 깔쌈합니다, 입안이. 궁금하신 분들 한번 드셔보세요. 오징어보다는 접근성이 조금 낮습니다, 이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그 트럭에서 샀던 그 생물 오징어 너무 맛있었어요. 싱싱하기도 하고 오징어 그 특유의 그 녹진한 내장, 그게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걸 떠나서 한치 통찜보다는 오징어 통찜이 한 표. 제 취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알이라는 말을 붙여서 판매하는데 이건 우리 귀에 익숙하니까 마케팅 용어를 쓴 거고, 조금은 어린 원양산 금냉한치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좀 많이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가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만 마치고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